116페이지 보면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통계적 추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남아있는 양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가 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곳이거든. 자, 얘기만 잘 듣고 이해해봐. 여기는 이제 추정이라는 곳인데, 너희가 알고 있는 국어 단어로 이 추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한글 그대로 우리는 무언가를 토대로 무언가를 추정할 거야. 짐작할 거야. 그럼 뭘 할 거냐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추정할 거야. 이게 결론이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추정할 건데 뭘 추정할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일부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쉽게 말할게. 일단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부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전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자, 이 얘기야. 정확하게는 아닌데 일단 쉽게, 일단은 그렇게. 자, 그러면 왜 이 짓을 하냐? 당연히 전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봅시다. 거기 116페이지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용어가 조금 나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산항률 변수, 연속항률 변수, 그래서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런 거는 전부 다 전체에 관련된 얘기였어,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얘들아, 실제로는 우리가 뭔가를 조사할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전체를 조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 투표를 했다 치자. 우리나라 사람은 다 투표를 했어, 성인이. 그러면 누구 뽑았는지 알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전체한테 다 물어볼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투표하고 나서 뉴스 같은 걸 보면 가끔씩 알겠지만, 얘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예를 들어 1000명한테 물어봤어? 그럼 그 1000명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오겠지? 평균도 나올 거고 분산도 나올 거고 표준 편차도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짐작하는 게 설문조사거든. 그 구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체랑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전체를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투표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성인 전체, 모든 인구. 자, 그러면 그 모집단의 평균이 있겠지. 그거를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근데 거기 앞에 모가 붙은 거야. 그러면 모 분산도 있겠지. 모 표준 편차도 있겠지. 이게 전체에 관련된 얘기. 자, 근데 전체를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부만을 뽑을 거야. 자, 그 일부를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표본의 평균이 있겠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이거 얘기 잘 들어야 돼. 이 흐름만 잘 잡고 있으면 여기 끝나는 얘기라서. 이렇게 존재하겠지. 여기까지는 별일 없지, 얘들아. 전체에 관련된 거는 모, 일부와 관련된 건 표본, 이렇게 하는 거고, 이때 그러면 계속 투표로 예를 들 거야. 전체 인구에서 일부만을 뽑아서 물어보겠지. 누구 뽑았어요? 를 물어보겠지. 그때 그 전체에서 일부를 뽑는 그 행위 자체를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해. 용어로. 그냥 알아만 들으면 돼. 너희가 빈칸 넣을 일은 없어. 거기 지금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일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굳이 말 안 하고 넘어간 게 전수조사, 표본조사인데 전수조사가 전체를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가 일부만을 조사하는 거. 그래서 전체를 물어보는 게 빡세니까 일부한테 물어보겠다라는 얘기고, 밑에 모집단 얘기했고, 표본이 일부를 뜻하는 거고, 그럴 때 전체에서, 즉 뭐 예를 들어 3천만 명 투표 인원 중에서 10,000명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이 상황을 이렇게 하는 거야. 모집단 3천만 명 중에서 10,000명인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표현해.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이야. 오케이? 다시 3천만 명 중에서, 모집단 3천만 명 중에서 10,000명이라는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 똑같이 3천만 명 중에 10,000명한테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럴 때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 규칙이 밑에 있는 임의 추출이라는 그거거든? 자, 그때 이 추출하는 거에도 종류가 있는데, 임의 추출은 당연한 얘기. 임의 추출은 말 그대로 랜덤하게 뽑는다는 얘기야. 그거 말고 중요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용어적으로 알면 되는데, 임의 추출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어. 책에 있을라나? 있네. 근데 이거 너희가 이미 해봤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거야. 근데 그 공을 하나씩 꺼낼 건데 그 짓을 여러 번 할 거야. 이때 한 번 뽑았어? 뽑고 이 색이다 라고 생각한다.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또 그 짓을 또 해. 또 봐? 또 집어넣어. 이걸 뭐라고 불러? 복원 추출. 복원 했다고. 원 상태로. 다음 비복원 추출은 뭐겠어? 당연히 한 번 뽑았어? 버려. 다음 두 번째 또 뽑고 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말뜻이 이해됐다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을 했을 때 두 개 중에 첫 번째 시도랑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를 했을 때 확률이 항상 똑같은 건 누구야? 복원이지. 맞아? 복원 추출이지. 복원 추출이 첫 번째 뽑을 때 확률이랑 두 번째 뽑을 때 확률이 항상 똑같지. 복원했으니까. 원상복귀로. 그래서 우리가 할 요거는 이 추정에서 일반적으로 약속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 추출을 할 때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뭐냐면 임의 추출, 랜덤하게 뽑는다. 임의로 뽑는다. 말 그대로. 그리고 복원 추출한다. 왜? 그래야 물론 티는 안 나지만, 너희 입장에서 너희가 생각했을 때 티는 안 나지만, 즉 뭐야? 이런 거야. 자, 3천 계속 갈 거야. 3천만 명 중에 10,000명한테 물어볼 거야. 근데 그 10,000명을 어떻게 뽑는 거냐면 3천만 명 중에 랜덤하게 하나 뽑아.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봐. 누구 뽑았어요? 물어봤어. 전화 끊었어?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전화 건 사람 있지? 그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집어넣는 거야. 원상복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집어넣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뽑히는 사람의 확률은 3천만 중에 만이겠지. 3천만 분의 만. 첫 번째 뽑힌 사람 뽑힐 확률은? 그러면 만약에 비복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뽑힐 사람이 뽑히는 확률은 2,999만 9,999 분의 9,999겠지. 이러면 첫 번째랑 확률이 바뀌잖아. 물론 엄청나게 미세하겠지만 여튼 바뀌는 거잖아. 그게 싫다는 얘기야. 계속 똑같은 확률로 뽑고 싶어, 사람을. 그래서 복원 추출로, 그러니까 뽑힌 사람이 또 뽑힐 수도 있는 거겠지. 물론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이겠지만. 그래서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계속 확률이 유지되도록 일정하게. 이게 추출하는 약속, 일반적인 약속. 임의 추출, 복원 추출이라는 거고, 이때 이제 지금 요거를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그냥 용어 정리하더라. 3천만 명이라는 모집단 중에서 10,000명이라는 표본 집단을 추출할 건데,
이때 이 10,000명이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조금 사람이라서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 10,000명이라는 걸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즉 뭐 100명 중에 10명 표본의 크기가 10인 표본 집단이 있다 라고 했다면 10명 뽑았다는 얘기야. 알지?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를 써서 표본의 몇 명이냐 몇 개냐 이렇게 세는 거야. 그래서 다시 3천만 명이라는 모집단 중에 표본의 크기가 10,000명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때 그 추출하는 방식은 임의 추출이고 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용어가 흘러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용어야, 용어, 얘들아.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전체는 뭐라는 게 붙는 거고,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낸 거를 표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제일 많이 볼 게 이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인데, 그냥 용어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나왔으면, 몇 명을 뽑았구나. 그 전체에서 몇 명을 뽑아냈구나. 전체에서 몇 개를 뽑아냈구나. 라고 알아먹으면 돼. 오케이? 됐지? 자, 요게 용어였고, 지금부터 할 얘기가 이제 여기에 핵심인데 잘 들어봐. 내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당장은 이거 안 해, 얘들아. 당장은 이거 안 해. 일단 얘기 들어봐. 자, 우리가 이 앞선까지 확률 변수를 통해서 얘네들을 구했잖아? 그게 연속이냐? 이산이냐? 그래서 연속이면 정규분포냐? 이산이면 이항분포냐? 이렇게 따져서 구했잖아. 그때 다 구했지, 얘들아. 맞지? 기억나지?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을 쓰는 용어가 모평균 뭐라고 썼어? 확률변수 x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썼지. 아이고, 미쳤나봐.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잖아. 이게 우리 지금까지 해놨던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구하는데 얘네들의 표현은 딱 하나만 바뀌어. 얘가 표본 평균이야. 발을 붙이면 돼. 그리고 얘네들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배울 거에서는 얘네들은 안 다뤄. 왜 안 다루냐? 의미가 없거든. 왜 의미가 없는지를 봐봐. 잘 봐.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거든. 자, 계속 투표를 해볼게. 투표 느낌으로. 만약에 비례대표라고 치자. 뭐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자, 전화해서 물어봤어. 어느 정당을 지지하세요? 라고 물어봤어. 랜덤하게. 그러면 자, 잘 들어봐.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냐? 그러면 1번 전화해서 100명한테 물어볼 거야. 2번 전화해서 100명한테 또 물어볼 거야. 그러면 각각 표본의 크기는 100인 거지. 상황이 이해됐지,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표본 100에 해당되는 표본 평균이 뜰 거야. 됐지? 여기서도 뜰 거야. 여기서도 뜨고, 여기서 뜨겠지? 상황 이해됐지? 요 상황만 이해되면 오늘 할 거 끝났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100명을 랜덤하게 뽑잖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100명이 구성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 100명이 어떤 한 지역으로 몰릴 수도 있잖아. 확률적으로.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어느 특정 지방이 걸려서 자, 1번에서 100명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어느 정당을 지지하세요? 라고 했을 때 평균이 3번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3번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2번에서는 평균이 1위로 압도적이 됐어. 왜? 랜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여기서는 평균을 구해봤더니 2가 나왔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얘만을 봤을 때 이게 지금 표본 평균이잖아. 그럼 이 표본 평균이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어? 모르지.
모르지. 얘는 모르지. 얘도 모르지. 왜? 랜덤하니까. 내 말이 이해돼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표본 평균 자체는 의미가 없어. 각각의 표본마다 랜덤하게 뽑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모평균과 거의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 확률적으로. 하지만 확률적으로 얘가 모평균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야, 이거랑 이거랑 결과물이 아예 다른데 그럼 뭐야? 2야? 3이야? 1이야? 모르잖아.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까지 한 말 이해됐니? 표본 평균 자체는 모평균을 대변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럼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우리 지금 추정할 건데, 그래, 이거 다 3천만 명한테 전화 올 수가 없으니까 100명씩한테 물어봤어. 근데 해봤더니, 야, 이거 의미 없는데? 이것도 의미 없는데? 이거 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모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볼 건 뭐냐면, 이 말 잘 기억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표본 평균 자체, 개별적인 표본 평균 하나는 의미가 없어. 왜? 모평균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없거든. 이해되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 비스무리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룰 건 여기야. 얘를 건너뛰는 거야. 표본 평균 자체는 의미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래서? 다시 전체를 알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뽑아내서 물어볼 거야. 근데 일부를 뽑아냈을 때 얘는 랜덤한 임의 추출이기 때문에 그 임의라는 변동성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믿을 거야, 얘를 믿을 거야, 얘를 믿을 거야.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뭐가 모평균, 실제 모평균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표본 평균들을 다 모아서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게 모평균이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우리가 다룰 거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야. 오케이?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뭐라고 쓰냐? 얘가 표본 평균이잖아? 얘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저 추정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일단은 가보자. 자, 모평균이 M, 모분산을 V라고 해도 되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도 좋고 얘를 시그마라고 한다면 그 값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다? 모평균과 동일하다가 결론이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동일하다고. 아까 지금 말했지, 헷갈리면 안 돼. 추정은 뜻은 원래 일부를 통해 전체를 미루어 짐작하자라는 거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거는 모평균이 이럴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저거는 이따가 할 거야. 맨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모평균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봤더니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걔는 모평균이랑 똑같구나 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야. 오케이? 다음 분산은 원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값이더라. 그럼 n이 뭐냐? 표본의 크기.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원래 분산,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 나왔네 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자동으로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특히나 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는 입에 좀 익어야 돼. 많이 쓸 거거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상황이 이해돼야 되더라. 전체를 조사하고 싶었어? 근데 일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어. 일부를 조사했는데 그 일부를 조사한 거의 평균은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뭐 했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모평균이랑 똑같네?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 나오네?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나왔네? 라는 거야. 그때 n은 뭐다? 표본의 크기. 즉, 요 예시로 따진다면 100으로 나눈 거지. 여기가. 얘는 만으로 나눈 거고. 요 얘기야.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을까? 요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 117페이지의 첫 번째 노란 네모, 그게 일단 핵심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값과 똑같다라고 밝혀졌다고. 왜요? 라고 하면 나도 몰라. 통계하는 분들이 해봤더니 나왔네? 이렇게 된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절대로 너희가 증명할 일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 하지도 못하고. 통계적인 거라서. 그래서 두 번째 네모를 보면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즉 얘는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즉 넓이지,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걸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까지가 결론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감 올 거야 얘들아. 사실 여기 진짜 안 어려워. 자, 일단 처음이니까 119페이지 잠깐 봅시다. 자, 1번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즉 하나부터 10까지 다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면 다 조사해야만 하는 거. 현실적으로 기억, 한강의 수질조사 가능하냐? 한강에 있는 물 다 퍼서 다 따질 거야? 아니지, 불가능하지. 이거 전수조사 안 돼. 니은 자동차 충돌 안정성 조사, 세상에 굴러다니는 차 다 갖고 와서 다 갖다 박을 순 없잖아. 이거 전수조사 불가능하지. 디귿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 이거는 다 세야지. 대수를 알고 싶은 거잖아. 이거는 세야지. 리을 투표 후 유권자에 대한 출구 조사, 다 물어볼 수 없잖아. 불가능하지. 그래서 너희가 뉴스 보면 이런 게 나중에 이따가 하겠지만 신뢰 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는 표본 편차 몇에 대한 뭐 신뢰도 몇 프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딴 말 나올 거야. 그런 게 여기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정답은 디귿. 물론 디귿도 이거 어떻게 다세요라고 하겠지만 다른 보기를 비교했을 때 그나마 디귿이 그나마 전수조사 가능하지. 다음 2번.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6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이미 추출하는 경우의 수. 1번 복습하는 겸 하자. 1개씩 복원 추출. 1개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이 짓을 3번 하겠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6, 두 번째도 6, 세 번째도 6. 6의 세제곱.
굳이 표현하자면 6파이 3이지. 중복 순열. 2번 한 개씩 비복원 추출. 첫 번째 6가지, 두 번째 5가지, 세 번째 4가지가 되겠지. 굳이 말하자면 6p3 순열. 3번 동시 추출. 뭐야? 6개 중에 3개를 한꺼번에 꺼낸다는 거지. 그럼 이거 순서 상관없겠네? 6c3 조합.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딱히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3번은 굳이 할 거 없고 얘들아 4번을 보자. 방금 한 거의 결론은 4번, 5번이야. 자, 4번. 모평균이 30. 모표준 편차가 10. 민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이 얘기가 뭔 소린지 이해가 되면 된다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오케이, 됐지? 자, 그때 표본 평균의 말기 이해돼야지 얘들아.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으란 얘기지.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지금 1, 2, 3번 보면 n 값이 변하잖아? n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돼. 근데 뭐다? 이걸 따른다. 그러므로 자, 첫 번째 n이 4라면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분산까지지.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여기다 써놓자. 시그마가 10이니까 모분산은 모분산은 몇이겠어? 100이겠지. 자, 그러면 얘는 n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5가 되겠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5가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니다, 그지? 내용만 이해되면 여기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25로 커졌대. 그럼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나 왜 4라고 쓰냐? 30이지. 얘도 안 변한다고. 대신에 얘는 변하지. 100이었는데 25로 나누게 되니까 4가 되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가 되겠네. n이 이번엔 100이라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 여전히. 표본 평균의 분산은 100을 100으로 나누니까 1이 될 거고, 얘도 1이 되겠지. 즉, 뭔 소리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n이 커지면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표본이 커지면 좀 더 믿을 만한 자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시그마 표준 편차가 뭐야? 3포도.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지.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3포도는 당연히 줄어들겠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반비례하지. n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와 분산은 작아져야지. 퍼져 있는 정도가 더 자세할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5번? 뭐 당연한 얘기니까 굳이 할 거 없이 넘어갑시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자. 120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만 잘 잡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얘 가지고 예구해서 뭐가 시키는 것만 하면 끝나는 곳이야.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이걸 했으니까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뭐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돼. 자, 120페이지 봅시다.
정규 분포 12,3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은 이미 추출돼. 그러면 얘들아 거의 대부분이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집단을 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에서 보이면 그냥 써놔. n이 3이다 라고 써놓는 거야. 써놓고 자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x바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로는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였지. 한글로 하자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였고 그 공식이 여기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너 처음 보잖아. 그치? 그러면 x바가 없다 쳐봐. 그냥 이거야. 내가 이거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 여기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식은 단 하나밖에 없어.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식은 뭐야? 분산 구할 때. 분산은 뭐여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였지? 이거였잖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즉 x바도 똑같이 따르겠지. 즉 이거겠지.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식은 얘가 유일하거든. 그래서 기억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랑 얘만 구하면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럼 구해놓자. 자, 모평균이 이렇게 됐으니까 모평균은 12인 거고 모표준 편차는 3인 거지. 그럼 이걸 토대로 n이 3일 때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얘는 모평균과 같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얘는 루트 n으로 나누면 된다 였으니까 이거지. 그러므로 우린 분산을 하고 싶으니까 분산은 제곱하면 되지. 3분의 9니까 3이네. 물론 여기서 바로 가도 되지 얘들아. 시그마가 3이니까 분산은 9니까 3분의 9, 3 이렇게 해도 되고 당연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 됐다.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어.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지. 끝났네. 그럼 얘는 평균의 제곱이니까 144. 얘는 3. 정답 147. 간단. 자 밑에 2, 4번 해봅시다. 2번, 4번. 오늘 금방 끝날 거야. 자 2번에 일단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10. 다음 표본의 크기인 n은 지금 모분산이 64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25분의 16이랬으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v잖아. 그지? 그러면 n분의 64를 했더니 25분의 16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n은 100이다. 그래서 정답 110. 다음 4번. 우리 위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지? 모평균 30, 모표준 편차 16. 이 상황에서 n이 4야. 이때 x바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모평균 30. 모평균이 30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도 30.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64.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제곱의 평균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인 900을 뺐더니 64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정답 964. 이해됐을까? 내 말 이해되니 다들?
자, 다음 페이지. 이게 다야, 얘들아. 되게 낯설겠지만 진짜 별거 아닌 곳이니까 가볍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배운 거 너희가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모평균, 표본평균. 그리고 표본평균은 의미가 없어. 표본평균의 평균이 의미가 있는 거야. 표본평균은 의미 없고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가 의미 있는 거고, 그때 관계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똑같고, 됐지? 모분산과 표본평균의 분산은 n으로 나눈 거고, 모표준편차와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눈 거다. 끝! 이게 다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121페이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쟤네들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조금 느낌은 다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야.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졌대. 이거를 이렇게 보자는 거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5번 했다? 요거를 표본을 5개를 뽑았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5번 했다를. 그래서 이걸 토대로 나오는 노회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뭐야? 5번이라는 표본 크기, 5개의 표본을 꺼내서 걔네들의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 느낌인 거지. 상황이 이랬어? 그럼 얘네들 구하려면 우리 지금 n은 알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필요하지. 모분산과. 그렇기 때문에 n은 5로 냅두고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일반적인 상황을 구해야지.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거 2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까먹으면 안 돼. 2산이니까 표 그려야지. 이 상황에서 나오는 눈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모집단에 대한 걸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얘를 토대로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하겠지. 상황 이해됐지, 얘들아? 사실 여기는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 확률은 뭐 싹 다 6분의 1이겠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못 구하면 그거는 좀 그렇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합시다. 평균 오랜만이지. 6분의 곱하고 더하면 평균이잖아, 그지? 그럼 6분의 1, 2, 3, 4, 5, 6 다 더하면 되겠네. 그럼 몇이냐? 7, 21. 2분의 7 나왔고, 다음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지. 오랜만이지. 낯설면 안 돼. 이렇게 됐으니까 제곱의 평균 구하면 6분의 더하면 몇이냐? 14, 30, 55, 91 에서 평균의 제곱인 4분의 49를 빼면 되지. 얘가 분산. 그래서 계산해주면 12분의 7. 아이고, 12분의 7이 아니지. 12분의 35. 다음 얘는 얘한테 루트 씌우면 되지. 이런 거 굳이 유리화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 됐지, 얘들아? 그냥 요거만 떼어놓고 보면 그냥 이거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잖아. 이산 확률 변수에서 얘네들 구한 거지. 근데 거기서 표본이 5개라는 얘기지. 5번 했으니까.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뭐야? 얘는 모평균과 동일하다.
얘는 얘를 몇으로? 5로 나누면 끝나지. 그치? 그래서 5로 나누면 12분의 7이 되겠다. 이대로 끝. 뭐하래? 더하래? 더하면 정답. 별 얘기 아니야, 여긴. 자, 여기는 밑에 문제 굳이 풀 필요 없고. 넘겨서 진짜는 여기야. 122, 123. 여기만 잘 되면 돼.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거 기억나냐, 얘들아? 이산과 이항분포를 배우고 정규분포를 배운 뒤에 맨 마지막에 했던 게 결국에는 뭐였어? 이항분포가 꽤나 개수가 많다면 정규분포로 바꿔서 해도 무방하다였지. 기억이 나려나? 여튼간에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인 핵심은 정규분포화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여기야. 문제 봅시다.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문제 보자. 전체 여학생의 기록은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전체야. 그러니까 지금 여학생 전체의, 즉 모집단의 모평균이 120인 거고 표준 편차가 10인 거야. 됐지? 즉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 데 했으니까 굳이 쓰자면 요렇게 있는 거지. 모집단이. 자, 이때 뭐 할 때? 이미 추출한 25명. 스물다섯 명을 이미 추출했어. 그러면 그 25명으로 이루어진 표본 집단이 있겠지?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얘들아, 이 25명이라는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얘네들 25명의 정규 분포를 만들어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주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댔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지. 그러므로 이 25명이라는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120,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가 나왔으니까 이 25명의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120,2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얘가 모집단의 정규 분포, 얘가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 이래서 얘들아,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앞에서 했지? 115 이상 x바지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정규분포에서 했잖아, 그지? 그럼 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바꿔주면 뭐 하는 거야? 표준화 하면 표준화했다는 의미 Z. 어떻게 왔었어, 얘들아?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얘로 나눴지. 기억나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하는 작업. 115에서 120을 뺀 다음에 2로 나눠.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2.5. 124에서 120 뺀 다음에 2로 나눠. 2지. 요게 정답이겠지. 그러면 이 범위를 표를 보고 찾아내면 뭐야? 마이너스 2.5에서 2까지 넓이니까 거기 표에서 0.4938이랑 0.4772를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 0.9710이 되겠다. 가 결론. 여기만 잘하면 돼. 여기랑 다음 페이지만.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얘들아,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여기였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모집단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집단에 대한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만든 표본 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를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표준 편차나 분산을 토대로 이 n 값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뀌겠지. 그러면 그걸 구해서 또 다른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짓을 똑같이 실행하면 똑같이 나온다. 이 얘기야. 자, 밑에 2번 해보자. 다시 말하지만 그냥 타성적으로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자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뭐 하고 있고 뭘 구해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해야 돼. 앞에서 배웠던 거는 모집단,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를 가지고 했던 거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낸 표본 집단의 평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든다.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를 새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돼. 딱 그거야. 자, 3-2번 정답. 이거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가 71,2의 제곱이 떠야 되고, 그래서 표준화하면 0.5부터 2까지가 나와야 돼서 정답은 0.4772에서 0.1915를 뺀 0.2857 나오면 된다. 이해됐을까? 괜찮니? 요거 되면 됐어. 이거 할 줄 알면 되더라. 이거랑 이따가 할 거 딱 그 두 개가 핵심이야. 자, 그 옆에 거 보자.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구하라는 것만 다른 거거든. 문제 볼게. 자,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은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일단 모집단에 대한 얘기겠지. 뭐 몇 개를 셌다는 게 없으니까. 자,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n컵, n개의 컵을 따로 조사할 때 표본 n개를 뽑아냈어. 했더니 평균이 194 이상일 확률이 0.8849가 나왔대.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갑시다. 자,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n을 몰라도 쓸 수는 있지. 200, 루트 n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을까? n을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못 쓰지. 시그마가 10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정규 분포가 제곱. 이렇게 썼어. 됐지? 자, 그러면 요 n개의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지?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문제에서 지금 준 게 평균이 194 이상, x바가 194 이상일 확률이 0.8849가 나왔대. 그러면 정규분포 그림을 살짝 그려본다면 194 이상일 확률이 이만큼이잖아? 그럼 저 194라는 애가 이쯤에 있어야지, 했지? 왜? 이만큼이 0.5니까. 그럼 이만큼이 0.5니까 요만큼 몇이어야 돼? 0.3849여야 돼. 맞나? 이해되지? 그러면 표에서 0.3849가 몇이야? 1.2. 근데 음수 쪽에 있어야 되니까
194를 표준화했을 때 몇이 떠야 돼? 마이너스 1.2가 떠야 돼. 즉 얘를 표준화했을 때 이렇게 떠야 된다는 얘기지. 됐을까? 그러면 얘들아 이거 표준화하는 방법이 뭐였어? 얘로 뺀 다음에 얘로 나누는 거 아니야? 맞잖아. 표준화하는 방법이. 즉 194에서 200을 뺀 뒤에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1.2가 떴다는 소리지. 이게 결론이지. 똑같은 거야. 지금 구하라는 게 달라진 것 뿐이야. 계산하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계산하면 10분의 마이너스 6루트 n이 마이너스 1.2다. 마이너스 없애주고 6루트 n이 12다. 루트 n은 2다. n은 4다. 정리됐으면 밑에 4-2번. 자, 4-2번 정답 296. 괜찮니? 지금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300,40제곱이고 n이 100인 거니까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모평균과 동일할 거고 여기에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100분의 40, 10분의 40, 4. 4의 제곱이 와야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요 상황에서 문제 x바가 a 이상일 확률을 구해봤더니 0.8413이 나왔다. 안 그려도 되고 잘 안 된 사람은 그려봐서 정규 분포에서 a 이상일 확률이 0.8413이 나왔다는 건 a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 여기가 0.5니까 여기가 0.3413이라는 소리고 그럼 표에서 0.3413은 1까지니까 a가 마이너스 1 떠야 돼. a가 마이너스 1이라기보다는 a를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1 떠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했을 때 자, a를 표준하면 a에서 300 뺀 다음에 4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0.8413이 뜬다는 얘기니까 결론 4분의 a-300이 마이너스 1 떠야 된다. 그래서 a는 296이다 라는 게 결론. 자, 여기까지 했던 게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추정에 의미하는 큰 연관성은 없어. 사실 추정은 일부로 전체를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한 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지 얘들아.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을 구한 거니까 어떻게 보자면 그지?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추정이라고 하기 애매한데 진짜 추정은 어디 나오냐? 127페이지 가자. 얘들아, 표본 비율은 이따가 한꺼번에 할 거야. 일단은 모평균을 먼저 봅시다. 127페이지. 자, 여기가 진짜 리얼 추정인데 여기도 되게 간단해. 잘 들어봐. 그러니까 용어가 흔들리면 안 돼. 여기는 용어만 안 흔들리면 되거든. 잘 들어봐. 여기가 리얼 추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얘들아 표본 평균이 있었지. 이 X바 3천만 명 중에 100명한테 물어봤잖아. 그때 그 하나하나의 표본 평균, 그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해서 표본 평균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상황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 진짜 의미가 없을까? 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 표본 평균을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표본 평균이 나와서 그럼 그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하자는 거야. 근데 그 추정이 표본 평균이 몇이니까 모평균은 몇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표본 평균을 토대로 우리는 모평균이 있을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준다는 얘기야.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 3 나왔어? 그럼 그 3을 기준으로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사이에는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하자고. 이 얘기야. 내 말이 이랬어 얘들아?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 3 나왔어? 그러면 표본 평균에서 똑같은 수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 거야. 그렇게 해서 표본 평균 3이고 뭐 그 일정한 수가 0.5라고 쳐봐? 그러면 2.5에서 3.5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하는 거야.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하는 거다. 이게 마지막이야. 무슨 말인지 이랬어 얘들아? 그때 자 표본 평균을 토대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할 건데 그때 여기에 더하고 빼지는 일정한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수가 두 가지 경우야. 근데 두 가지 경우인 거지 너희가 외울 필요는 없어. 왜? 문제에서 줄 거거든. 어떻게 나뉘는 거냐? 여기서 신뢰도라는 얘기가 나와. 한글 뜻 알지 얘들아? 믿을 수 있는 정도, 신뢰도.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두 가지 신뢰도거든? 95% 확률과 99% 확률.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제발 오늘 여기서 얘들아 오늘 너희가 뭐 배웠는지가 이해가 돼야 돼. 그냥 공식만 외워서 하면 이거 문제 헷갈리게 나면 못 풀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의미 없다고 했던 표본 평균.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걔를 토대로 모평균이 있을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야. 그걸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생각해봐라. 신뢰도가 95%랑 99%가 있어. 누가 더 믿음직해? 얘가 더 믿음직하지. 당연한 얘기지. 그럼 얘가 더 믿음직하다는 얘기는 99%의 신뢰도로 범위를 만들었을 때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9%라는 얘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범위가 넓어야 신뢰도가 높겠니? 범위가 좁아야 신뢰도가 높겠니?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99%랑 99%랑 95%야.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오케이? 그러면 99%일 때 범위가 더 넓어야겠지. 내 말 이해돼? 범위가 더 넓어야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많을 거 아니야. 야, 범위가 요만한데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높겠어? 모평균이 나갈 확률도 있잖아. 하지만 범위가 넓으면 웬만하면 모평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범위 안에? 이해됐니? 그러니까 신뢰도 99%가 신뢰도 95%보다 범위가 더 넓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애가 누구냐면 똑같은 애야. 위에 있는 여기 두 개랑 아래에 있는 여기 두 개가 똑같은 식인데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는 거라고. 그게 누구냐? 신뢰도 95%. 이거 문제에서 줘. 안 해도 돼. 옛날에 외웠는데 지금은 안 해오더라고. 자, 95%의 상수가 1.96이고 99% 상수 2.58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가 똑같은 수를 더하고 뺀댔어. 여기에 들어올 수는 1.96 곱하기 아까 내가 설명하면서 얘들아 입에 좀 익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지.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만들어서 자, 이 식 어차피 여기랑 1.96이냐 2.58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요 식을 보고 해석해 볼게.
표본 평균이 나왔을 때 그 표본 평균에서 똑같은 상수인 얘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그 사이 범위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95% 확률로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99%에서는 상수가 2.58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그러면 요상 이 식으로 보자면 표본 평균이 있을 때 그 표본 평균에서 똑같은 수인 얘와 얘를 한 번은 더하고 빼면서 범위가 생겼겠지? 그러면 이 범위 내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은 99%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모평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정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 몰라,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이 범위 안에 99%의 확률로 모평균은 존재할 거야 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이게 마지막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아까까지는 표본 평균의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드디어 추정에서는, 진짜 리얼 추정에서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의미 없어 라고 했던 거를 토대로 모평균이 어디쯤에 있을 거야, 이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요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 이상 얘 이하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모평균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의미야. 각각의 확률로. 신뢰 구간. 그리고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서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모비율은 진짜 금방 끝나거든? 거기까지 하면 끝.